120회 전산회계 2급 실기를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회사 등록 메뉴에서 요 내용이 누락된 거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고, 그 다음에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요 주소 같은 게 틀리면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이 주소만 찍어도 됩니다. 요 회사 등록을 열어요. 이제 회사 등록을 열어가지고 제일 먼저 대전상사가 맞죠? 그 대전상사. 자, 전산회계 2급은 개인이에요. 일반 과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일반 과세자 맞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이 잘못됐어요. 이게 홍길동이 아니라 최대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 한국 사람이란 뜻이죠.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6개월 이상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 그 뜻이고, 비거주자는 그 미만으로 거주하는 사람, 외국인들을 말하죠.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개인정보라 이거 고치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보시게 되면 동구 가양남로 1 가양동 이제 정확해요. 틀리게 되면은 여기에 그냥 타자 치면 돼요. 주소를 이렇게. 그리고 자택 주소는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손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도소매 가방이에요. 도소매인데 여기 스포츠용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방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손댈 거 없고 개업연월일 3월 14일 2016년 3월 14일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 세무서장. 대전 맞죠? 대전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업자 등록번호, 세무서. 그리고 이제 주로 고치는 게 대표자. 일반 과세자는 여기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일반 과세자니까 간이과세자로 여기 문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에 맞춰서 일반 과세자로 고치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업태하고 종목 요거 보시고 개업연월일을 확인하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이제 풀어서 회사 등록에서 잘못된 거 고쳐줬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요거 틀린 거를 이제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고딕글씨는 볼 거 없고, 이제 고딕글씨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상품 매출을 사업 금액이 일치되는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매출 원가가 1억 7,500인데, 자, 여기 뭐가 틀렸나 봅시다. 기초 상품이 500인데 여기 지금 1,000만원, 문제에 1,000만원 돼 있죠? 그러면 그 500을 1,000만원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1,000만원 고치고 매입액은 1억 7천, 기말은 500.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문제하고 똑같이 돼 있죠. 1억 7,500. 근데 만약에 기말 재고가 여기 500이 있는데 이 기말 재고를 수정하려면 여기서 수정이 안 됩니다.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냐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그 상품, 여기 지금 이 상품의 금액을 수정을 하면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를 다시 열어가지고 손익계산서 다시 열어서 이제 요 매출원가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기말재고가 고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재고액은 반드시 손익계산서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자, 이제 급여부터는 비교하면 돼요. 이제 급여가 1억 1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 급여 1억 1천 맞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830 맞고요. 기업업무 추진비 1440 맞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2400 맞고,
그 다음에 수선비 120 맞고, 운반비인데 수수료 비용이 없죠. 그 수수료 비용을 새로 입력을 한 겁니다. 아니야, 수수료 비용이 있어요. 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지금 뭐가 없냐면 그 운반비가 없어요. 운반비가 문제 없으니까 운반비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운반비 230. 자, 그리고 이제 수수료 비용 일치되고 운반비가 빠졌으니까 운반비를 고쳐주면 되죠. 수수료 비용 270 맞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170. 이자 수익 170. 그 다음에 잡이익 260. 이자 비용 350. 근데 여기 지금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잡손실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요 기부금을 그대로 두지 말고 잡손실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6280 똑같죠? 6280만원.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등록 요거를 하는 겁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주어진 자료 위에 다른 항목은 입력 필요 없습니다. 요 거래처 등록을 엽니다. 열어서 여기는 일반 거래처예요. 일반 거래처만 여기 입력해야 되고, 여기는 일반 거래처만 입력해야 됩니다. 다른 걸 입력하면 입력이 안 돼요. 코드 번호가 달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은행이죠. 우리은행. 금융기관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요거는 코드가 그렇게 되고, 요거는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는 여기 매출카드도 있고 메이카드도 있어요. 메이카드는 요 네 자리씩 4개죠. 네 자리씩 4개. 우리 뭐 물건 살 때 이거 입력하죠. 메이카드. 그 다음 매출카드는 요 가맹점 번호입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자, 우리는 금융기관을 입력하면 되는데 거래처 코드가 98006이죠. 006. 그리고 우리은행.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 하이픈 요 다시를 찍어줘야 돼요. 1005 다시 103 다시 516 135.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은행은 이제 우리은행이니까 요 풍선 모양 눌러서 우리은행. 근데 지점은 안 나왔으니까 됐고, 계좌 개설일 25년 4월 20일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예금 종류는 보통 예금이니까 그대로 그냥 타자 쳐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실무에서는 여기 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걸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일반 거래처 입력하는 거고, 일반 거래처는 회사 이름들이죠.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거 거래처별 초기 2월. 초기 2월 여기 입력하라고 돼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서 요거 입력하고 제일 먼저 요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야 돼요. 불러오겠습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 거를 불러와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미수금이 있는데, 요 미수금이 지금 눌러보니까 도움상사 140으로 돼 있죠. 요 문제는 240이에요. 그래서 240으로 고쳐주고, 태성상사는 220인데 잘못되어 있죠. 요거를 220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미니상사 190만원 이렇게 고쳐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차액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대차 차액이 있죠.
자, 이 미지급금을 이제 고쳐줘야 됩니다. 미지급금.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미지급금 보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 두 개만 있죠. 유미 120, 그 다음에 이거 130, 소미. 그런데 이제 블루 상사가 빠졌죠. 그러면 이거는 F2 키를 눌러야 됩니다. 도움말 키 F2 키를 눌러서 도움말 키를 눌러서 해줘야 됩니다. F2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블루라고 찍으면 블루 상사 나오죠. 그래서 블루 상사 입력하고 금액 180만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빨간 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쉬우니까 이건 뭐 특별히 뭐 머리 쓸 게 없잖아요. 그냥 잘 보고 맞춰서 일치만 시켜주면 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이 바로 손익계산서에 기말재고액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말재고는 재무상태표에서 고친다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분계를 입력하는 거죠. 자, 일반전표 요거 메뉴를 눌러서 해줍니다. 일반전표 입력. 자,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날짜부터 찍고 봐야 돼요. 날짜부터 07월 051 051. 자, 차변은 3번이죠. 날짜는 정확히 찍어야 됩니다. 날짜를 틀리면 문제가 채점이 안 됩니다. 점수가 안 돼요. 컴퓨터가 채점하기 때문에. (3번이) 차변이죠. 자, 여기 본사금을 에어컨 수리하고 수리비 200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수익적 지출을 알아. 그러면 이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입니다. 여기 800번대 수선비.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이거는 수익적은 수선비예요. 비용 처리하라 이겁니다. 보통예금을 지급했죠. 대변 103번 보통예금.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하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금도 실무에서는 예금도 은행을 적어야 이 예적금 현황 그 메뉴에 입력이 됩니다. 우린 자격증에서는 시험에서는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예금은 할 필요 없고 채권 재무만 거래처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거래처 입력은 안 해도 돼요. 은행에서 차입한 거는 이제 거래처 입력을 해줘야 돼요. 부채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월 31일 찍고 영업부 건물의 재산세를 보통예금에 납부하다. 건물의 재산세, 그냥 재산세, 자동차세, 상공인수입이 국민연금 회사부담은 다 세금 공과죠. 그 세금 공과 다 800번대입니다. 여러분은 800번대만 하면 돼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800번대만 하면 됩니다. 자, 800번대 세금 공과. 그래서 금액 20만원. 자변에 세금 공과 20만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죠. 역시 예금은 실무에서는 은행 다 적어줘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예금 어디 은행에서 예금을 찾았는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예적금 현황 다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하도록 돼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날짜부터 찍고 봐야 됩니다. 08월 11일. 자변에 이제 영업부 김지연의 퇴직금을 보통예금에 지급하였다. 지급일 현재 퇴직금의 충당부채 잔액은 260이다. 이건 역시 퇴직금 주려고 결산 때마다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설정해둬요. 이건 대순충당금하고 똑같아요.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퇴직할 때 이거부터 없애줍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거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295번 코드.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260만 원을 먼저 찍어줍니다. 있는 금액 260을 먼저 메꾸고 300인데 모자르잖아요. 일단 충당금으로 다 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만큼만 비용으로 회사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요새는 연금으로 하고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것도 설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260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또 자변에 모자라는 건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퇴직급여 비용 쭉 내려가면 퇴직급여 800번대 퇴직급여 806번 입력하고 나머지 40만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니까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면 끝난 겁니다.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아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부터 먼저 오고 모자라면 퇴직급여예요. 대손충당금도 외상값이나 받으면 띠끼면 충당금이 오고 모자라면 대손상각비 이렇게 해줘요. 대여금이나 기타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고 상품 450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보관 중인 매출조 오션상사에서 발행한 약수금으로 배수양도하였다. 이게 거래처가 상대방이 아니라 오션상사가 발행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양도한 거니까 오션상사로 받으러 온 거래처를 적어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차변에 상품 그래서 금액은 450만원 그리고 대변은 이제 받으러 옴이 나가는 거죠. 110번 받으러 옴. 자, 배서양도한 겁니다. 오션 상사한테 받아놨던 옴으로 배서양도한 거예요. 대변에 받으러 옴.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받으러 옴 요 거래처를 조심해야 돼요. 오션 상사. 절대 요 국제 상사가 아닙니다. 내가 국제 상사한테 어음을 발행해주면 그 지급어음이고 그때는 국제 상사가 되지만 이건 가지고 있던 오션 상사가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오션 상사에 받으러 옴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4번 문제까지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날짜를 제일 먼저 입력해야죠. 날짜부터 입력하고 봐요. 그리고 문제 읽어요. 날짜가 틀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컴퓨터가 채점 못해요. 다 오답으로 체크합니다. 날짜 틀리면. 날짜는 정확히 입력해야 돼요. 자, 상품 250을 구입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20% 보통예금에 지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250만원에 20%면 50만원이죠. 50만원 계약금으로 줬으니까 선급금 그리고 둘둘 상사 거래처 적어야죠. 이것도 채권이니까 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103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거래처 입력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물건 살 때 이걸 퉁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10월 20일 본사 직원의 생일 선물에 하여 연안수산에서 미역을 주문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현찰로 줬다는 얘기죠. 현찰 주면 현금 영수증. 금액은 10만원이죠. 금액은 10만원. 자변에 요거는 그 본사 직원이니까 우리 회사 직원한테
중고는 복리후생비죠. 무조건 여러분들은 800번대만 찍으면 돼요. 비용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800번대 10만원.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만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차변에 그거를 1번 출금 전표로 하고, 밑에 거 대변 그걸 삭제해도 돼요. 출금 전표로 해도 맞고, 이렇게 해도 맞고, 두 개 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월 27일. 자, 대표자는 같은 와인 10병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5명은 영업 관련한 선물용으로 구매하고, 영업 관련한 선물용이니까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죠. 거래처한테 줬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개인적인 용도니까 자기가 마시려고 아니면 자기가 그걸 쓰려고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 거니까 인출금으로 처리해야죠. 우선 요 220만원의 절반, 10병 중에 5병이니까 딱 절반이죠. 절반은 기업 업무 추진비, 나머지 절반은 인출금, 이렇게 분개해야 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역시 800번대, 전세내기 2급에선 800번대만 입력하면 돼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또 차변에 인출금, 기업주 개인이 쓴 거죠. 전세내기 2급 이상 법인기업은 가지급금으로 합니다만 전세내기 2급에서는 인출금을 해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돈 찾아갔다 해서 인출금. 나중에 결산 때 자본금에서 그만큼 빼주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카드로 결정했어요. 이거는 상품이나 원재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미지급금으로 해줘야죠. 신용카드니까 253번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분개해 줍니다. 자, 이건 거래처 저거이죠. 하나카드. 나중에 고지서 날라오니까 그렇게 입력해 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 12월 21일 도움상사에 1000만원 5년 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대여금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이거는 이제 날짜 12월 20일 찍어놓고 5년 후 상환받는 조건 대여를 했으면 1년이 넘어가고 5년이니까 이거는 장기대여금이죠. 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이 아니라 장기대여금. 그 차변에 장기대여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합니다. 차변에 장기대여금. 그리고 거래처 저거이죠. 도움상사. 그래서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은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자, 오류수정, 일반전표 오류수정이나 요거는 그냥 날짜를 찍으면 돼요. 두 개 문제 있는데 그 날짜를 찍으면 자, 나오죠? 근데 여기 뭐가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자, 8월 29일 첫 번째 문제. 당사가 지급한 운반비 10만원은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 매입에 따른 운반비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매출할 때는 운반비를 처리하지만 매입할 때는 상품 원가에 가산하죠. 그러니까 상품 원가에 가산하니까 이거 분개를 운반비를 그냥 운반비를 처리하지 말고 상품이라고 분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 이렇게 고쳐주면 끝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상품 매입할 때는 매입원가에 가산합니다. 모든 자산을 매입할 때는 다 가산하고. 자, 11월 30일. 자, 이것도 뭐가 잘못됐나 봅시다. 상품 262 외상으로 매출하고 미수금으로 이게 처리했다. 아니, 상품 팔고
외상으로 했으면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이죠. 상품이나 제품만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하면 외상매출금이에요. 절대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미수금은 그 밖에 거 팔고 안 받아야 미수금이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외상으로 하면 외상매출금이에요. 그건 기업의 주된 영업이니까 외상매출금. 자, 이러면 이것도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결산정리상 문제입니다. 자, 잠시 그 일반 전표 내려놓고, 자, 이제 자동결산 말대감을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1, 2, 3, 4 네 문제 중에 기말재고액, 대손상각, 감가상각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 보유 중인 영업부의 냉난방기. 자,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냥 이게 전부 다 분개하는 거로만 나오면, 말대감이 없으면 일반 전표에만 입력하고 해줘도 상관없지만, 여긴 4번이 있어요. 냉난방기 시설 비품에 대한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취득은 금년 7월 1일 300만원 취득원가, 잔존가액은 제로, 내용연수 5년.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정률법 상각이에요. 정률법 상각. 정률법 상각은 내용연수하고 잔존가치가 필요 없어요. 7월 1일 날 샀으니까 딱 6개월 썼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금 결산은 12월 말일에 하는 겁니다. 정률법이에요. 내용연수하고 잔존가액은 필요 없어요. 상각률이 중요한 겁니다. 0.451. 거의 첫 해에 45.1%예요. 그러면 정률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2개 곱하기 정률입니다. 즉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2개는 미상각잔액 장부가액입니다. 상각액. 요거 0.451은 1년치예요. 1년에 45.1%인데 6개월만 썼으니까 6개월치만 감가상각하면 되죠. 그럼 300만원 빼기 감가상각 2개는 없어요. 이건 신빙이에요. 새 거예요. 그러니까 빼줄 게 없어. 제로야. 감가상각 2개는. 곱하기 상각률 0.451만 곱해주면 돼요. 곱하기 0.451. 그런데 2분의 1이에요. 왜? 7월 1일 날 샀으니까 6개월만 썼어요. 이건 1년에 45.1%인데 7월 1일 날 샀으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67만 6,500원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 67만 6,500원을 갖다 입력만 해주면 돼요. 자, 요 결산자료 입력 요거를 열어 가지고, 자, 1월부터 01월부터 12월까지 열고, 이제 그냥 여기는 요건 저 입력했던 거 다시 입력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냥 확인 눌러서 이렇게 하면 요게 쫙 뜨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기말상품은 여기다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여기다 입력하면 되고, 감가상각은 여기다 입력하면 되고, 대손상각은 요게 좀 계산하는 게 복잡하니까 이 위에 대손상각을 눌러가지고 뭐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에 대해서만 한다,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건 삭제를 하면 돼요. 그리고 1%인지 2%인지 그거만 보면 돼요. 그리고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자동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런 문제 나올 때, 대손상각 나올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비품 감가상각 여기다가 67만 6,500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말대감 없어요. 추가하시겠습니까? 여기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누르면 이렇게 자동 결산 문제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분개하면 되죠. 일반 전표를 다시 내려놨던 걸 올리고 12월 31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자동 분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 분개가 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이제 매출원가를 구해야 매출액하고 매출원가를 비교해서 매출 총액을 산출하니까 이건 자동으로 항상 산출을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비 지분은 67만 6,500원이 이렇게 자동으로 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걸 자동 결산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자, 현금의 장부잔액은 요건데 실제 금액은 요거다. 그러면 이제 요거 차이가 보니까 10만원이 많지요. 10만원 많다고 자기가 가지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장부기장 해줘야 돼. 이거 뭔가 돈을 바꾸서 자기가 돈을 바꾸서 장부기장을 안 한 거예요. 돈이 들어왔는데 기장을 안 한 거예요. 이거 맨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실제하고 장부하고 돈 비교해야 됩니다. 은행은 특히 더하죠. 일반 기업체도 이렇게 현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결산대기 때문에 직접 차변에는 현금이 들어왔고 10만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과 부적으로 안 합니다. 결산 때는 무조건 자비익이나 잡손실인데 이거는 돈이 남으니까 자비익으로 처리해야 돼요. 만약에 현금과 부적으로 하면 사장님이나 외부 주주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자비익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근데 한 100억이 돈이 남는다. 그러면 자비익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퇴근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겠죠. 왜 돈이 남는지 부족한지. 이건 돈이 남으니까 현금 자비익으로 처리합니다. 모자라면 잡손실로 처리하죠.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이건 첫 번째 분계입니다. 두 번째는 영업부서의 소모품비로 계상한 금액 중 결산일현재 미사용한 소모품 12만원이 있다. 구입 당시 비용으로 처리했다. 비미자사 그랬죠? 비용일 때는 미사용, 소모품비로 사올 때 처리했었어요. 소모품비로 계상한요. 계상은 분계한 그 뜻이에요. 사왔을 때 소모품비로 분계한 금액 중 결산일 현재 미사용 소모품이 12만원이 있다. 구입 당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미자사, 미사용 자산이죠. 남았으니까 소모품 12만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비에서 줄여줘야 되겠죠. 요만큼은 남았으니까 800원대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분계해주면 돼요. 그래서 구입할 때 소모품비로 계상한 그랬으면 비미자사, 미사용을 분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 계산할 줄 아시죠? 이자 계산 못하면 대출도 못 받아요. 단기 차입금 3천만원 연이율이 6%예요. 자, 3천만원 곱하기 6% 0.06을 곱하는 겁니다. 1년에 6%면 6% 곱하면 1년에 이자가 180 나와요. 자, 3억이면 1,800만원이죠. 한 달에 150만원씩 이자 내야 되죠. 굉장히 큰 액수죠. 그게 지금 3천만원에 0.06을 곱하니까 180 나와요. 그런데 지금 11월 1일 날 차입했어요. 차입일이 11월 1일. 차입기간이 6개월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금 결산일이 12월 말까지 딱 2달치 이자를 아직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급분 2달치예요. 2달치. 그러면 12개월 중에 2달치니까 12분의 2 하면 되겠죠. 12분의 2. 2달치. 그래서 12분의 2. 다시 말하면 6분의 1. 그럼 6, 38, 180만원에 6분의 1. 그러면 6, 38, 30만원이네요. 30만원. 그렇게 나오죠? 30만원을 이자를 안 준 거예요, 아직.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분기하면 되죠.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 비용 3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제 분계는 다 끝났어요. 전표 입력 다 끝났고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장부조회. 자, 장부조회는 첫 번째 문제에 세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 6월 말 현재 거래처 시한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여기 시한상사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제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서 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 원장을 들어갑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시한상사라는 게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장을 조회합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죠. 그럼 06월 말 현재 그랬죠. 06월 30일, 06월 30일. 그리고 이거는 외상매출금이니까 108번.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 시한상사가 나옵니다. 시한상사. 그러면 267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2670만원. 자, 어느 달이 큰지 작은지 6월달은 30일까지 있고, 뭐 7월달 같은 경우는 31일까지 있는데 7월 말 그랬다고 7월 30 찍으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했죠. 상점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가 나오거나 상점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지금 이건 외상매입금 결제이고 뭐 거래처도 나온 것도 아니고 외상매입금 결제니까 감소된 거죠. 외상값. 이거는 계정별 원장을 들어가면 됩니다. 계정별 원장. 그래서 요거는 계정별 원장. 계정별 원장 들어가서 외상매입금이 부채니까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죠. 들어가서 자, 날짜는 5월 1일부터 0월 1일, 0월 31일. 그리고 외상매입금은 251번이죠. 코드가. 외우라 그랬죠? 251번. 251번. 그럼 여기 나오죠? 외상매입금 계정 나오는데 요 대변은 증가, 차변은 감소예요. 전기월은 볼 거 없습니다. 누계도 보지 말고 요거 지금 월계 여기 5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 대변은 증가된 겁니다. 증가된 게 3건이 있고 감소된 건 2건이 있죠. 이거는 외상값을 갚은 겁니다.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거는 얼마냐? 요 두 개 갚은 거. 요 두 개 합치니까 505만원 갚았죠? 그래서 여기 505만원 요 두 개 갚은 거 월계. 시험장에 꼭 계산기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계산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505만원. 자, 계정별 원장 505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중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계정과목. 이거는요 1월계표를 봐야 돼요. 다른 거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자, 1월계표를 들어가야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거. 이거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그 계정에 판관비 속하는 계정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1월계표요. 월계표 그냥 월계표 눌러가지고 6월 그럼 여기 판관비 요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판관비 나와 있어요. 여기 중에 요 현금으로 지급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현금이 차변에 나와 있다고 이게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차변이 있다고 증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는 현금이 이쪽에 있다고 증가가 아니고 이건 현금으로 지출한 거라 이건 현금이 지출이에요. 이쪽 대변은 현금이 나간 거고, 이 대체는 현금이 아니고 그 밖에 보통예금이나 뭐 다른 걸로 지급한 거예요. 카드로 지급했거나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합계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이제 이거는 현금으로 준 거고 이건 급여 준 합계고, 보통예금으로 준 건 이제 여기 대체란에 적겠죠. 그러니까 1월계표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계정 과목은 뭐냐? 이 판관비 중에 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지급한 게 뭘까요? 기업 업무 추진비죠. 요 액수가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 380만 원이 되겠죠. 가장 많이 지급한 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이쪽에 현금이 이쪽이 지출합계고 이쪽에 현금이 들어온 합계예요. 상품을 현금으로 매출한 거고 이거는 그 밖에 외상이나 다른 거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고, 이거는 현금의 지출합계, 이건 현금의 나간 합계, 그 다음에 요거는 현금의 현재 잔액이에요. 6월 말 잔액.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매출일 때 요거는 현금으로 팔은 액수고 이쪽은 그러니까 현금으로 팔고 이건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현금이 이쪽에 있는 건 뭐 나간 게 아닙니다. 자산의 감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심이 요 계정 과목이 중심이 됩니다. 계정 과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쪽은 현금이 나간 합계, 그래서 현금의 지출 합계, 현금의 수입 합계, 현금의 잔액 합계. 지출 합계, 수입 합계는요 현금 출납장 봐도 되지만 뭐 3월부터 5월이다 그러면 석 달치를 다 더해야 되니까 더 계산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 월계표를 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요 밑에 요건 지출 합계, 이거는 현금의 수입 합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여기 현재 잔액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물론 현금 잔액은 현금 출납장 봐도 되지만 뭐 지출합계, 수입합계는 현금의 지출합계, 수입합계는 요거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한 가장 많이 지급한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이 1월계표에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딴 데서 못 봅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요게 380입니다. 38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 문제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요 메뉴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요 밑에 실무 답안 여기에 조회 문제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요거는 객관식 문제 이제 여기다 클릭하는 거고, 제일 먼저 요거 267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05만원 입력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380만원.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여기에 그 1번부터 이거는 저기 앞으로 이론으로 넘어가서 이론 푸는 거에 뭐 1번의 답은 2번이다. 2번의 답은 1번이다. 3번의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2번이다. 5번의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6번의 답은 1번이다. 7번의 답은 2번. 8번의 답은 2번. 지금 여기서 아까 이제 못 푸는 거 지금 풀면서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10번, 3번, 11번, 3번, 12번, 1번. 그 다음에 14번, 1번. 그
그 다음에 15번, 2번, 1번, 15번, 1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닫기를 누르면 여기 저장이 되고,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버튼 눌러서, 마지막으로 이거 눌러서 이제 USB를 빼지 않고 USB 꽂은 상태에서 풀어야 돼요. 답안 저장 눌러서 USB에 이걸 저장이 되게 하고, 그걸 이제 뺀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 이제 적고, 그걸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저장됐나 확인해 주세요. 그럼 확인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